염증 반응이 있었던 분들은 조직들이 다 딱딱해져 있고 조직 하나하나가 구축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풀어주면서 할 작업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상당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호 원장입니다. 코 수술을 할 때 뭐 여러 가지로 나누겠지만 특히 이제 절개법에 따라서는 비개방 코성형, 개방 코성형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될 텐데요. 대부분 이 용어들에 대해서 모르고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은 비개방 코성형은 무엇이고 개방 코성형은 무엇이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개법에 따라서 비개방 코성형, 개방형 코성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비개방 코성형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은 비개방 이러니까 정말로 매몰처럼 절개가 아예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비개방 코성형도 절개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겉으로 절개는 아니라 콧구멍 안쪽으로 안 보이는 위치에만 절개를 하는 게 비개방 코성형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개방이기 때문에 겉으로 흉터가 안 남는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이라 하면 절개가 안쪽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자가 볼 수 있는 시야 범위가 한계가 있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수술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생긴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이 비개방 코성형입니다. 거꾸로 개방형 코성형은 당연히 겉으로 흉터가 남는다는 게 단점이 되겠고요. 장점이라 하면 비개방 코성형으로 할 수 없는 범위까지도 수술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수술할 때 시야가 좁기 때문에 조금 더 조작이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선호하는 방법이라는 건 없고요. 환자분들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무슨 수술을 원하느냐 아니면 환자분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다만 추천드릴 때 우리나라 사람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면 한 8대2, 9대1 정도는 개방형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 개방형을 추천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가 작고 원하는 건 코를 높이기를 원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야가 넓게 필요하고 조작할 것들이 넓게 많기 때문에 개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개 중에는 그게 아니고 나는 좀 조작할 것도 조금만 높이고 싶다. 아니면 코가 뭐 튼튼한 부위인데 서양 코 스타일이죠. 이러면 개방형까지는 필요가 없고 비개방형이 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개방형 코성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는 비개방형이 불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코 기둥의 흉터라는 것이 우리가 많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어디가 흉터가 제일 조금 남을까? 흉터가 보이지 않을까? 특히 흉터를 남겨도 일자로 남기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아니면 뭐 계단형으로 여러 가지 수술 절개법이 있는데 제일 흉터가 안 남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사실 흉터라는 게 거의 미세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작은 차이 때문에 수술이 더 힘들어지고 결과에 영향을 준다. 이럴 때는 차라리 개방형을 택하도록 권해드릴 수가 있겠죠. 비개방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극히 소수다. 할 수 있는 경우는 대다수다. 하지만 이 대다수의 경우에서도 조건에 따라서는 개방형을 추천해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수가 있다. 이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독!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비개방을 통해서 안쪽에 절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중격은 뭐 떼고도 남습니다. 이것도 비개방으로 다 가능합니다. 다만 매부리가 너무 큰 분들 아니면 아래쪽 뼈가 너무 넓은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개방이 필요할 거고요. 절골술 같은 경우에는 앞쪽의 절개 말고 실제로 바깥쪽에 뼈가 넓은 부위에 점절개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개방을 통해서도 넓은 코뼈를 절골해서 모아준다든지 위쪽에 튀어나온 매부리를 깎아주는 건 다 가능합니다. 비개방으로 실리콘 넣을 수 있어요? 당연히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수술할 때 코끝 수술 잘 안 건드리고 옛날 수술법들은 그런 코끝 수술법이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실리콘 보형물을 위에만 쑥 넣는다든지
아니면 L자 보형물이라고 하죠. 이렇게까지 넣었는데 옛날에는 오히려 그래서 개방형 코성형이라는 걸 거의 안 하고 비개방형, 그 중에서도 콧구멍 한쪽 안쪽만 절개하고 보형물 뭐 쏙 넣는 거니까 요즘에는 많은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개방형 코성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보형물만 넣을 경우에는 개방이란 걸 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딱히 어느 게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비개방형 코성형을 권하는 경우가 있고 개방형 코성형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비개방 코성형을 권하는 경우가 수술 범위가 더 적고 수술할 것들이 더 적기 때문에 더 적은 걸 하면은 비개방형 코성형을 권하게 되고 이게 더 붓기나 회복이 더 빠르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하지만 같은 작업을 한다는 거에 초점을 잡아보면 똑같이 뭐 매부리도 깎고 절골도 하고 코끝도 세우고 보형물도 넣는 걸 할 때는 비개방형을 했을 때는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더 할 것들이 많아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붓기도 더 많을 거고 회복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겠죠. 비개방형이 권하는 경우가 더 간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당연히 뭐 비용적으로 더 적을 경우가 많을 거고요. 다만 같은 작업을 하는데 환자분이 꼭 원하셔서 비개방을 한다 하면 뭐 할 작업량이 똑같다는 가정하에는 비개방형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 범위가 콧대만 당연히 높이는 거니까 대부분은 실리콘 보형물만 넣는 경우가 될 거고, 이런 경우에는 비개방, 개방 둘 다 가능은 하겠지만 개방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개방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잘 없고요. 오히려 코끝이 낮으면 콧대도 낮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개 중에서 콧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데 코끝이 떨어져 있다. 이 두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묶어도 좋을 텐데 어쨌든 코끝에 뭔가 작업이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비개방, 개방 둘 다 가능은 하나 대체로 개방형 코성형이 추천이 되고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필러가 어떤 필러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고, 하이코, 미스코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코끝 올릴 때 보통 실들을 많이 넣는데 실의 종류라든지 실의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술법들이 더 깔끔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개방형 코성형이 추천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첫 번째 수술이 일반적으로 남길 수 있는 제일 안 보이는 위치에 흉터를 남긴 거라 그러면 그 수술 부위 따라서 수술을 다시 하면 되니까 다시 생기거나 흉터가 뭐 더 생기거나 이럴 경우는 없겠고요. 정말로 첫 번째 수술을 전문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상한 수술법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절개 흉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따라서 수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위치에 수술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흉터가 두 개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흉터라는 거는 특히 이제 코 성형에 관해서겠죠. 코 성형을 할 때 남는 흉터라는 거는 아주 미세하게 남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절개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똑같이 미세하게 남게 되겠고요. 정말 흉성이 안 좋거나 수술이 잘못 이루어져서 흉터가 좀 크게 남았다 그러면 정말 흉터 제거술을 같이 시행하면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흉터가 더 커질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재료에 따라서도 비개방이 가능하냐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의 이제 포인트는 염증 반응이 있었는데 재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염증 반응이 있었던 분들은 조직들이 다 딱딱해져 있고 조직 하나하나가 구축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풀어주면서 할 작업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상당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비개방으로 해서 모양을 제대로 안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그냥 100% 개방형이 추천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구독,
끝으로 뭐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해드리면 상담을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꼭 비개방형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당연히 뭐 가능하다 그러면 비개방형 하면 좋겠죠. 근데 본인이 원하는 걸 저희가 들어봤을 때 이분은 비개방을 하는 게 환자분에게 불리하다, 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거나 개 중에 다른 병원들에서는 우리는 꼭 비개방으로만 수술을 합니다, 개방 절대 필요 없어요, 모든 분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항상 제일 좋은 결과를 추구를 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제일 부담이 없는 뭐 흉터라든지 붓기가 제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법을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비개방만 해야겠다 이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오픈 마인드죠.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난 들어봤는데 불가능하다 이러면 이제 수술을 사실은 포기하는 게 맞는데 내 생각에만 꽂혀서 그게 비개방으로 되는 병원만 찾아다닐 거야, 해준다는 병원을 원장을 찾아다닐 거야 해서 사실 실패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선택을 하실 때는 저한테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못 믿어오면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조금 더 많은 의견이 수렴되는 곳을 택하는 것이 재수술을 안 하고 재수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환자분들이 뭐 한 곳만 가서 상담해보고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여러 곳을 가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10군데를 갔다. 근데 9군데 또는 8군데에서 개방을 꼭 해야 된다 뭐 얘기하는데 한 군데에서는 비개방이 되겠는데요? 이러면 사실은 조금 더 의심을 해보고 대다수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권하는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 성형에 대해서 절개법에 따라서 비개방 코 성형, 개방형 코 성형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절개법에 따라서 어느 게 가능하고 어느 게 불가능하고 나한테는 어느 게 이제 필요한 수술법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